요즘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베트남은 2018년만 해도 무려 7%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의 평균 연령이 31세 정도로 노동력이 풍부하고 젊은 소비층이 많은 것도 베트남 시장의 매력인데요. 베트남 열풍을 타고 요즘 이곳에서 창업을 하는 한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벌어놓고 제 모든 경험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거든요, 거기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사람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오세요. 나는 절대 저런 일 없을 거야. 나는 무조건 성공할 자신 있어. 97%, 98%가 다 나갔더라고요. 한 달, 두 달 만에 바로 접고 15만 불, 20만 불씩 날리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회의 땅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정말 다시 생각해요. 지금 베트남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베트남의 경제 수도 호치민시. 요즘 이곳에선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진출한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이 사람들이 모두 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손님들입니다. 와, 정말 많죠. 이곳은 다름 아닌 떡볶이 뷔페입니다. 떡볶이는 물론 튀김, 치킨, 어묵, 라면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베트남의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넣고 직접 끓여 먹는 즉석 떡볶이. 우리 돈 7,500원 정도. 쌀국수 한 그릇이 2,000원인데 비하면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손님이 300~400명에 달합니다. She watched YouTube reviews, then decides to go to this restaurant. After you had it, how do you feel? How do we feel? Delicious. Delicious. Delicious and very everything Cheese in tteokbokki. Cheese tteokbokki. Cheese tteokbokki. Yes. and I feel everything in here is delicious. 이른바 취향 저격에 성공한 한국의 맛. 뷔페 스타일 중에서도 가격대가 저렴하게 측정이 되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재료들 담아다가 먹고, 소스들 배합해서 자기만의 레시피도 만들고, 그런 재미들을 많이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찾아오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베트남을 요즘 흔히 기회의 땅이라 부르곤 하는데요. 바로 그런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치민에서 배낭여행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여행자 거리로 통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엔 베트남 음식뿐 아니라 서양 음식, 중국 음식 등 여행자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음식점이 있는데요. 이 가게 또한 이름난 맛집 중 하나죠.
1층에 이어 2층까지 많은 여행자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How much places? How many places is that calendar? It's like 3 pieces. Yeah. I'll pay for one of those for you there. Make a decision. So can I change to chicken taco to chicken quesadilla? Yeah. I'm sorry about that. Thank you. Yeah, thank you. Yeah. 올해 나이 31살의 최성락 씨는 2017년 처음 여행자 거리에서 멕시코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Cái là khởi Vâng, có thể hơi món ăn. 창업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인 동린 씨, 그리고 성락 씨의 동생까지 세 사람이 동고동락하고 있는데요. Đúng rồi, nhưng mà không có đâu. Em mua đi nha. 주방은 종락 씨가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이틀 솜씨가 아닌 것 같죠? 물 앞에 있는 거 안 더우세요? 아 더운데 뭐 일이니까요. 더운데 일이니까 해야죠. 이 그 불맛의 핵심은 뭐예요? 아 아무래도 이제 뜨거운 불에 빨리 굽는 게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대표 메뉴는 타코, 또띠아라는 빵에 채소와 고기, 해산물을 싸먹는 음식인데요. 멕시코 음식이지만 분짜와 김치를 넣어 베트남과 한국의 맛을 더했습니다. 일종의 퓨전이죠. 타코 한 접시에 2,000원 정도. 20여 평 남짓한 가게에서 월 매출이 보통 1,500만 원, 많을 땐 3,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국적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즐긴다는 게 특징인데요. It's quite interesting. It's a mixture of Mexican food and Korean food, so something different in Vietnam. Is this restaurant famous in Ho Chi Minh in terms of taco restaurant? Okay, from my own perspective, it's really well-known restaurant in Ho Chi Minh City and in the town. I strongly believe that. 이웃의 많은 가게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유달리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음식점. 그런데 한국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어떻게 멕시코 음식을 팔게 됐을까요? 베트남 오면 이제 쌀국수나 분짜 같은 걸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하루 이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 한 2일째, 3일째 되면 맥도날드 이런 거 먹고 싶다 하는데 관광객으로서 약간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베트남까지 와서 이런 거 먹어야 되나?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베트남에서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좀 여행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좀 편안한 그런 음식이 있지 않을까 해서 타코의 형식의 베트남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접목을 해서 퓨전을 하면 되겠다. 베트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국인들은 주로 한국 음식을 파는데요. 이들은 처음부터 생각이 남달랐네요. 그럼 예전부터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걸까요? 원래 요리를 잘하세요? 아니요. 사실 저희 셋 다 그 전까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 전에는 그냥 조리 정도? 라면 끓이고 그 정도만 하다가 이제 음식점을 시작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멕시칸 음식도 만들어보고 요리를 도전하기 시작했었죠. 먹고 진짜 3명이서 단칸방에서 또띠아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계속 레시피 시도를 계속 하다가 이 정도면은 해볼 수 있겠는데? 하고 좀 용기를 얻었죠. 대학 때부터 베트남에 관심이 많았다는 세 사람.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보다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 2017년 처음으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 4천만 원, 그리고 젊음과 패기가 사업 미천이었죠. 밥이다. 밥이다.
베트남식 고기덮밥, 밤 10시가 다 되어 먹는 저녁밥입니다. 일하고 보니까 더 맛있네. 단출한 저녁 식사, 그저 시장이 반찬인데요. 아, 맛있네. 일은 고되어도 늘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세 사람입니다. 어느새 하루가 다 가고 문을 닫을 시간. 정사는 직원 담당입니다. Can you check again because maybe it's -1. Alright. Because of that, I think so. Yeah. But let me check. 한 푼이라도 안 맞으면 퇴근이 늦어질 텐데요. 다행히 그 비는 돈은 없네요. 오늘 많이 팔았어요? 오늘 50만 원 좀 넘게 팔렸네요. 평소보다는 어떤 것 같아요? 요새 근데 시즌이라 요새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기분 좋게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 전 수고한 직원들과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야, come on, come on, bye. Hẹn gặp lại, hẹn gặp lại. 피곤하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다음 주에는 크게 이슈 사항은 그거 말고는 세 사람은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 짐도 풀지 않고 최소한의 옷가지와 소지품만 놓고 생활하는데요. 7평 남짓한 좁은 방.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처음에는 사실 돈을 아끼고 싶은 게 가장 컸죠.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는 와중에 좀 장점을 찾은 게, 사실 저희가 이제 같이 사무실이나 아니면 뭐 가게에 가서도 특별히 미팅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 게, 저희 이제 집에 와서 뭐 어떤 이슈가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던져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미팅이 시작되고, 뭐 공식적인 미팅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같이 살면서 모든 아이디어들이 공유되고 또 시각도 공유되고. 집에 오면 무엇보다 공부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베트남어 공부에 무척 신경을 쓰죠. 역시 들렸고. 지금 베트남어 공부라기보다 그냥 체크하고 있어요. 어떤 거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공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제가 오늘 썼던 단어들이나 공부했던 거 그냥 한 번 더 읽어보고 자기 전에 읽어보고 자는 편이에요. 얘는 안 놔둬. 침대를 가득 메운 메모지. 같이 살아서 그게 이미 그럼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데요.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늘 바쁜 세 사람. 진짜 봐야 돼 이거. 베트남은 이들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일을 가기 전 식사를 하러 왔는데요. 호치민에서 유명한 맛집 중 하나라네요. 대표 메뉴는 비빔국수. 해산물과 돼지 내장 등 부속물을 함께 비벼 먹는 음식인데요. 국수가 맛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 떠난 지 3년이면
한국 음식이 간절해지기도 할 텐데요. 나만 나왔다 그럼. 한 사람당 7, 8천 원. 한 사람당 7, 8천 원에 먹어야 돼가지고 한국 돈으로 좀 아끼려고 예전에 진짜 안 찾아 먹는 게 약간 습관이 되고 또 베트남 음식도 맛있어가지고 지금도 일단 음식은 로컬로 먹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예요? 이게 조금 비싸서 2,000원. 6,000원. 세 명이 합쳐서 2,000원, 2,000원, 2,000원. 그리고 이거 100원. 100원, 100원. 이거 100원이에요. 6,300원. 네. 맛도 좋은데 돈까지 아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인가요? 하지만 그렇게 아끼며 살아야 남의 나라에서 돈도 벌 수 있겠죠. 성공을 위해 세 사람은 그렇게 절제하며 살고 있습니다. 잠깐 인스타그램 좀 볼 수 있어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인을 세워야 합니다. 2019년 베트남의 한국인이 세운 신규 법인은 모두 430여 개.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만든 법인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베트남이죠. 그만큼 베트남에서 창업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긴데요. 그 중에서 호치민 푸미홍 지역은 호치민에서도 한국인 창업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호치민의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푸미홍엔 한국인이 연 가게가 무려 300여 개. 그중 절반이 바로 음식점입니다. 이 가게도 바로 그중 하나죠. 올해 나이 44. 신재규 씨가 팔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호떡입니다. 신재규 씨는 2년 전 이곳에 노점을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뭘로 드릴까요? 네, 꿀하고 씨앗하고 메뉴 있어요, 저기. 꿀 하나 씨앗 3개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포장이요. 꿀 무카이, 씨앗 바카이.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입니다. 네, 씨앗 3개 하고 꿀 하나.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만 드세요. 안 그래도 더운 나라 하루 종일 구슬땀이 흐르는데요. 노점은 더 힘듭니다. 이 야외 카페하고 같이 이제 베트남 사람이 주인인데 같이 이제 해보자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원래는 저 안쪽 골목에 있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있었어요. 예. 베트남 사람들도 의외로 여기 호떡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오히려 더워서 안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얘네들이 좀 찹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입맛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장사 재미를 느끼기까지 그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떡을 팔기 전 분식점을 했는데 그때 입은 손실이 큽니다.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덜컥 그냥 창업을 했죠. 제가 그때 당시에 3,700불을 냈어요, 한 달에. 4층짜리 건물. 예, 제일 좋은 그 대로변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사실 많은 인원들이 와요. 베트남 사람들이 뭐, 떡볶이나 김밥, 뭐 빙수 다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보통 1인분을 먹기 위해서 3명, 4명씩 같이 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간과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벌어놓고 제 모든 경험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거든요, 거기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사람이. 베트남 창업 열풍을 타고 자본금 1억으로 시작한 사업. 투자금을 다 잃고도
부모님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웠는데요. 부모님이 되게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하죠. 지금도 많이 하시는가요? 한 4년 됐어요. 못 간지. 진짜 고생하셨어요. 뼈 아팠던 시간. 하지만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많았어요. 이제 돌아가야 되나? 이제 제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뭐라 그럴까, 이 지금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뭐 성공이라는 기준이 저한테는 좀 떳떳하게 제 몫을 해내는 그런 위치가 됐을 때 저는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 성공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야죠. 네. 그러고 나서 한번 한국에 찾아뵐 거예요. 저녁이 되어도 손님이 꾸준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딱 호떡 하나에 700원. 많이 팔아야 남길 수 있죠. 마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바빠집니다. 햄 một cái nữa. 햄 một cái nữa. 예. 어떻게 될까요? 네, 치즈 소스에다가 햄 추가할 수 있어요? 햄은? 다 들어간 게 햄 토스트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걸로 할게요. 예, 이걸로. 햄 몇 개 드릴까요? 2개요. 2개 포장해서 드시고 가세요. 네, 햄 hai cây ăn ở đây. xong. 그럼 어떻게 반동만 더 주면 되나요? 얼마 더? 네, 12만 동입니다. 2만 동. 네, 햄 ơi. 네, 감사합니다. ăn ở đây nha. 햄 hai cây. 밤 9시.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습니다. 여느 베트남인들처럼 재규 씨도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비혼인 재규 씨는 월세 70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선배와 함께 월세를 나눠내며 살고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지만 꽤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집에 오면 외로움이 밀려오는데요. 좀 적막해요. 네, 좀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좀 많이 외롭죠. 해외 생활이고 또 좀 가족이라도 좀 가까이 있으면 좀 덜 그래야겠는데 아직 혼자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져서 지금은 이제 그런 느낌보다도 계속 호떡에 대한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다양한 재료를 좀 더 속재료를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쓰디쓴 실패의 경험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죠. 다시금 실패하지 않기 위해 그는 늘 고민합니다. 베트남 사람들하고 이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먼저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저만의 생각만 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지식만 가지고 접근했던 게 제가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음식들, 어떤 소스들, 그리고 어떤 가격대들, 그것들을 좀 세밀하게 좀 더 좀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후회가 됩니다. 아마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알았더라면은, 누가 좀 알려줬더라면은, 좀 더 수월하게 제가
베트남에서 좀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코 녹록지 않았던 시간. 하지만 실패의 요인을 잘 알기에 이 밤이 가고 나면 그는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겠죠. 네, 베트남에서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베트남 성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한국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2%가 한국 음식이라고 밝혔고, 한국에 대해 호감이 많은 베트남 사람들. 하지만 그렇다고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이 장사로 성공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호치민 한인타운에서 빙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중년의 사장은 벌써 3억 가까이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개업 초창기만 해도 장사가 잘 됐죠. 그러면 맨 처음에 그렇게 정말 600번씩 나가면 정말 대박이잖아요. 대박이죠. 제가 그때 밖에 나가지 않고 매장 내에서만 만보를 움직였으니까 2층, 1층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이렇게 매장 안에서만 만보 찍었습니다. 이 작은 데서. 하지만 성급하게 2호, 3호점을 낸 게 화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임대료인데요. 지금 저희 가게가 3,000불이에요. 이 규모가. 이게 1, 2층 앞에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뭐 합쳐서 한 50평도 채 안 되죠. 한 달에 3,000불. 한 달에 3,000불. 근데 더 올라가고 있어요. 왜? 한국 부동산과 한국 분들이 다 올리는 거예요. 저 8,000불. 8,000불이요? 네. 코너 자리고. 월 8,000불이면 네. 가능한 임대료 불가능하죠. 업주가 가져가는 건 정말 작죠. 그 실생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데 현혹이 돼서 오시냐면 인건비 싸잖아 이러고 와요. 못 남깁니다. 인건비 안 쌉니다. 한국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3명, 4명이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15만 불, 20만 불씩 날리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가게의 입지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한국인이 선호하는 호치민 한인타운 상가의 월 임대료는 적게는 200~300만 원, 많게는 800만 원도 넘습니다. 한국 분들 오시면 제가 부동산 절대 조심해서 만나라고 그래요. 한국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계약이 성사가 되잖아요. 1년 계약을 한다 그러면 한 달치 임대료를 부동산에 가져가요. 그걸 세입자가 주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줘요. 올리면 올려서 받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부동산도. 최근 3, 4년 새 한인타운에는 임대료가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장사를 하려는 한국인들이 몰려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한국인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길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호치민에서 13년 동안 컴퓨터 판매업을 해온 이준석 씨도 걱정이 많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올라 기존 상인들은 가게를 얻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보통 이제 대로변 쪽에 보면 보통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1,500불, 2,000불 했던 것이 지금은 더블로 올라갔죠. 뭐 5,000불, 5,500불, 뭐 8,000불짜리도 있고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벼 있는 데도 있지만 거기 주인이 막 만불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얻을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더 비싸죠. 따져보면. 예.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한국에 5천만 하고 여기 몇만 얼마나 팔아서 얼마나 먹겠어요. 얼마나 장사를 해서 얼마 돈을 벌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인 중개사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여러 부동산에 들어가 가게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장사 안 되는 집 없는 거는 한 보증금 다 받아가 3천만 원이면 구할 수도 있고요.
3천만 원이요? 네. 시작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 물건 중에 일본에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유동인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가 지금 한 3만 불에 보증금 다 포함해 시설 다 주고 3만 불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월세가 2,100불인가 그래요. 4층이고 괜찮아요 거기도. 가게가 무슨 가게인데요? 한국 식당, 돈가스. 돈가스 식당? 네. 그럼 거기는 영업이 좀 잘 되나요?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문을 닫았다는 돈가스 가게. 하지만 부동산에선 그 가게를 추천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원한다면 권리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는 권리금이 없잖아요, 베트남. 그냥 다른 부동산에도 가보세요. 권리금이 거의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알아요. 근데 여기 이 한인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일본도 뭐 호텔이나 뭐 식당에 다 있어요. 권리금이. 베트남 로컬 분이 갖고 있는데도? 네. 권리금이 원래 한국만의 그런... 아니에요. 여기도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좀 심해졌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비비가 싸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는 뭐 많이 주는 사람이 3억씩 줘요. 좋은 데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베트남 창업의 현실입니다. 베트남에선 흔치 않은 권리금 문화도 한국인들 사이에선 보편화되고 있죠. 베트남에서 돈 벌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의 주거와 생활은 어떨까요? 아까 전에 내가 사진 원베드짜리 보여달라고 했다고 했잖아. 근데 8층면은 햇빛은 좀 안 들 수도 있겠다. 호치민에서 부동산과 호텔,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이현민 씨. 그가 임대 중인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인테리어 잘 돼 있네. 네. 이해도 열어보시. 이 아파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바로 물건 내야 되니까는 임대 품목 지금 전자레인지나 이런 거 있잖아. 네. 다 체크리스트 작성해. 그러니까 품목 다 정리해가지고 바로 우리 물건 내놔야 되니까는. 네. 저런 거 스탠드까지도 다 확인하고. 호치민 인기 지역에선 4인 가족이 살기 위해선 교육비 포함 생활비가 평균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집값도 만만치 않은데요. 괜찮아요. 관리비 다 포함이면은 이 정도 가격에 받을 수 있어. 지금 뭐 각 지역별로 약간 다른데 그냥 평균적 그냥 노멀 기준 가격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 정도면 그냥 한 평당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나라가 좀 편안하게 계산하실 때는 평당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봐주시면 되고 여기가 지금 한 21평, 22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한 2억 2천, 2억 3천 정도 해서 월세는 지금 현재 여기가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800불 정도 네, 750불에서 800불 정도지만 여기가 한 1, 2년 지나면 바로 100불 이상은 인상이 될 거예요. 거주비에 생활비에 가게 임대료까지 어지간히 벌어서는 베트남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베트남이 기회의 땅이라고들 하지만 아직은 생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호치민의 번화가에서 차로 3, 40분만 나가도 한적한 시골 풍경이 펼쳐집니다. 아직은 농사를 짓거나 가내 수공업으로 생계를 잇는 이들이 많죠. Bảy chiếc 5.000, 7 chiếc vòng là 5.000. Ủa làm gì giờ bán chai à? Thành phố Hồ Chí Minh. Bán ở thành phố City. thành phố Hồ Chí Minh hả? Bán là xi vàng vậy nè. Ông để đánh coi. Làm xong một bộ vậy là 70 tiền. 70.000. 70.000. 70.000. 온 가족이 팔찌를 만들어 얻는 수입은 월 평균 15만 원 정도. 도시로 나간다 해도 베트남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호치민의 월 평균 급여가 50만 원 정도입니다.
베트남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베트남 시장의 성격도 파악해야 하는데요. 베트남 또한 우리처럼 배달 앱을 기반으로 한 배달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음식점에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베트남 음식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베트남에서 꽤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동영상도 보고 공부도 하고 지인들과 얘기도 나누죠. 우리의 카페 분위기와 참 비슷한데요. Phải nóng pha phin nè, không đường á. 티우 씨는 1년 반 전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15명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는 그는 늘 자상하게 직원들을 대합니다. Cái khu vực chỗ này của mình hơi bụi nè, bữa nào mà lấy khăn là lau này chỗ này nè, mấy chỗ này nè, bụi bặm rồi nhiều, lấy cái chổi nhỏ nhỏ gì quét cho nó. I don't know if I say it right, but I know Korean have like hot temper, like they yell a lot, especially bosses. When they order something with their employee, and they yell, they really loud. And maybe it's the culture. Maybe for Korean it's normal. It's nothing weird. But for Vietnamese, especially girls who works for the Korean boss, maybe they're scared of the attitude when they transfer the idea or they communicate with the employees. 그는 직원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는데요. 한국인들 중에는 뜻밖의 사람 관리에 실패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가게의 임대료는 월 270만 원. 하루 평균 매출은 38만 원 정도입니다. 수입이 괜찮은 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커피값이 비싸진 않습니다. 커피 한 잔에 1,000원입니다. As I observe, like for example, the restaurants, Korean restaurant, they fail because they can't compete with local brand, with the Vietnamese local brand. Vietnamese, we have diversity of food which can serve enough of people. The cost, the price of the food is one of the issue too. For Vietnamese food, we can, people can sell it with cheap price, and a lot of people, young generation, old generation, everyone can have them. So for Korean restaurant, maybe rich people or middle class people, they have money to enjoy those kind of restaurants. 호치민의 벤탄 시장. 우리로 치면 남대문 같은 곳입니다. 베트남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는데요. 오늘 이곳엔 베트남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유태열 씨가 시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왜 여기서 안 사? 화장품? 여기 제품 안 좋아로. 안 좋아? 네. 가짜 많아? 가짜? 네. 짝퉁? 네, 가짜.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야? 네. 아, 이니피? 그거 이니피라 그래? 유태열 씨는 호치민의 한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배우며 베트남 지인과 함께 수시로 시장 조사를 다니곤 합니다. 베트남 화장품이야? 네, 베트남 화장품. 아, 그래? 네. 오. 베트남엔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물건이 많은데요. 가격 좀 알아봐줘. Cái nước hoa thì có như nào? Một nam một nữ. Có nhiều loại lắm. Hăng xưa 5 rồi trà. 아무거나. 좀 대표적인 거 15만 동 한 개. 15만 동? 15만 동이면 7,500원이잖아. Red one. I have color. I have color. 야, 맥 립스틱이 7,500원밖에 안 한다는 게. 오케이. I have 10 color. 그냥 가짜네. 정찰제가 아닌데 너무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돼. 연세에서 사도 300달러는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기서 안 사는 거잖아. 사업을 하기 위해선 직접 베트남 소비자들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똑같아. 아, 근데 얘가 2배 비싸. 네. 이거 쓸 거야? 이니스프리나 뭐 더 페이스샵이 아니야. 네. 근데 한국 거야. 너 친구들에 비해서 그 돈을 좀 잘 벌잖아. 네, 괜찮아요. 이 화장품 규모.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 소비 그 규모 자체가 굉장하더라고요. 월 소득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화장품 그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뷰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뭐 소비력에 대해서는 딱히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제품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색. 네. 베트남 사람들의 취향을 살피고 그들의 구매력, 소비 패턴 등을 잘 파악하는 것. 그 과정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베트남 보통 가수 하나 매우. 여기서 회사를 차릴 거야. 내가 조심해야 될 거. 베트남에서 사기꾼 많이 있어도 조심주세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귈 때도 조금은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베트남 사람들의 조언입니다. 호치민에서 멕시코 음식점을 하던 세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만난 곳은 음식점이 아니라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Maybe tomorrow is our shooting day. How many people are coming? 실제 이들의 주력 사업은 영상 제작인데요. Xin chào, chúng tôi là những chàng trai Hàn Quốc. Xin chào mọi người, hôm nay chúng mình đến mình đâu bay rồi mẹ. Thăng điên, nhìn thôi thăng điên. Trời vài nơi mà loài người nhìn anh phiêu như thằng điên. Ở thì đâu ai muốn là người bình thường khi yêu thằng điên. Anh đã mơ mộng về bầu trời đầy trắng với sao em như cục tiền. Mình cá mối như hai con điên trên đồi thảo nguyên. 영상의 주된 내용은 베트남인에게 한국 문화를, 한국인에게 베트남 문화를 소개하는 겁니다. 구독자가 40만 명으로 베트남에선 꽤 인지도가 높죠. 최근엔 한국의 대기업으로부터 사업 제안도 받는 등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Is it TikTok, right? And what topic is it? TikTok video and For holiday. to our guests or 성락 씨와 동료들은 동영상에 직접 출연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What is the specialty? Các sen nhiều lắm. Các sen ăn lắm. 영상 제작을 위해 늘 베트남 문화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베트남 분들이시고 이제 뷰어십이 잘 나오는 영상 그런 영상을 만들려면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의성, 시의적절하게 베트남 분들이 관심 있는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최근에 이제 떼 할리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날 타이밍에 맞춰서 설날에 관련된 베트남 재밌는 영상들을 모아놓고 그거에 대한 한국 분들의 생각 이런 거를 공유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무엇보다 이들은 베트남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재미있었어요. You said they like 완전 한 사람이에요. perfect to me.
한국 브로스 채널에서 오빠들은 휴머가 많이 있어요. 휴머가 많이 있어요. 베트남어도 할 수 있어요. 베트남 문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아마 베트남 사람 많이 좋아해요. 잘생겼어요. 동영상 제작을 위해 한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40년 이상 된 베트남의 맛집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Xin chào, chúng tôi là Liêm Trang Đài Hàn Quốc. Xin chào mọi người, hôm nay chúc mừng ba người Hàn Quốc. OK, chị ăn thử và xem thử nhé. Đừng nói nữa. Let's get it. Wow. Cái này là 요한잎 쌀은. 이거 뭐야 이거? 메뉴는 치킨 카레입니다. 세 사람은 오늘 또 새로운